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예, 미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866년 조선 땅에 들어온 프랑스 군인 주베르라는 사람이요. 조선은 가난한 집에도 책이 있다라면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책과 가깝고 책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네네. 이 서재에 꽂힌 책이 먼지가 마득 쌓여가는데도 아이들에게는 책 읽으라고 책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독서가 좋은 건 알겠지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권해야 할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독서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책 읽기의 달인님 이건우 독서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간의 역사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정말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게 책이 아무리 많아도 읽지 않으면 오히려 숙지를 안 한 것처럼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놓은 책이 쌓여 있을 때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읽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사지 말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네.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시면 돼요. 이게 농담은 아니고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읽을 책이 많고 또 그러니까 책을 강제로 읽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읽을 책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책상에. 부담스러워. 그냥 눈으로 보면서요. 네. 네네.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역시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돼요. 뭐든지 시작은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뭐가 너무 앞서냐면 교육, 네. 진학, 이렇게 성적 이게 너무 앞서요. 남는 거. 책도 자꾸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왕이면 성적에 도움이 되는 책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성적에 좋은 책이 재밌던가요? 갑자기 네. 정말 확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되면서 네. 아무리 그 수학과를 간 친구들이라도 수학의 정석이 재밌을 리는 없죠. 소설보다 재밌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재밌는 책부터 읽게 해주시면 돼요. 이 재미라는 한도 네. 네. 이 끝없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대 권할 수 없는 게 야한 책이죠.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야한 책 많이 읽고 그래서 책 재미있어 하고 저희 70년에는 또 신문에 네. 대중소설이 연재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또 그거 보는 재미로 늘어나고 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음. 이런 거는 안 권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하부 문화에서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저희들이 말할 필요도 네. 없고 그거를 제외한 예. 윤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종교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런 게서 얻는 재미만 우리가 좀 단돌이 해주고 나머지 재미 여러 가지 언어의 유희라든지 이야기의 재미라든지 또 아이들 그런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들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면 좋죠. 물론 좀 문제는 요새 이런 쪽은 자꾸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 또래 아이들이 쓴 소설들이 책으로 나와서 인기를 읽히고 있는데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재밌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달리 좀 권할 만한 건 장르 문학이에요. 장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장르라고 하는 게 탐정 소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추리 판타지라든지 네. 이런 거 또 그다음에 무협지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서 함부로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 예. 이제 알고 보면 꽤 유명한 작가들이 그렇죠. 쓴 이 장르 문학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장르 문학은 다른 게 아니라 문학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장르적 속성이 강화된 거예요. 근데 뛰어난 장르 문학은 장르적 속성이 강화돼 있으면서도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장르 문학 좋아하면 못 읽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대신 질리지고 어느 정도 예, 질리지 그러면서 않을까요? 애들이 또 넘어가죠. 일정한 나이별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예,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되죠. 어머님들 중고등학교 때 뭘 그셨어요? 로맨스 소설 진짜 다 로맨스 소설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후회하시겠지만 지금의 남편과 비교돼서 선생님 그러면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아이들이 쉽게 어떤 스마트폰으로도 그렇고 웹툰이나 만화 같은 것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우리 미생도 사실은 웹툰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훌륭하죠. 네. 사실은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만화 창작의 수준은 되게 높고요. 또 이제 국내 번역된 만화들은 더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만화 시장이 넓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 단행본으로 이렇게 네. 우리가 만화방에서 보는 만화 말고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만화책들은 국내 만화 시장이 단행본 시장이 넓지가 않은데도 그렇게 소개된 것들은 웬만큼 명작이 아니고서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책들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만화에도 노벨상을 준다면 문학상 받을 작품 되게 많아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폄훼하시면 안 돼요. 만화를 일단 그 장르에 대한 폄훼는 절대 잘못됐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네. 예, 인터넷이나 그 이런 어떤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좀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지 못해요. 보고 즐기고 말거든요. 만화라도 기왕이면 책으로 보면 좋아요. 종이. 예, 종이책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생 같은 거 보면 웹툰 자체가 종이책으로 먼저 그려놓고 웹툰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성이. 왜냐하면 그렇게 나중에 책을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보기 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청소년들이라도 웹툰 자체를 보기엔 좀 불편해요. 책이 훨씬 나은 면이 있어요. 네네. 논리 전개나 이해도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좋은 만화책들을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권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미생 얼마나 네. 좋습니까? 이게 뭐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직장생활 얘기가 가장 잘 나오는 그렇죠. 건데 그걸 또 바둑의 인생하고 그거를- 정말 접목시켜. 그거를 지어주는 건 아이에게 네.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어요. 하여튼 뭐 많죠. 좋은 만화 많습니다. 특히 뭐 일본 만화들 가운데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네네. 좀 이렇게 성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은 만화들은 대단히 뛰어난 만화 많고요. 음. 일본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문직 세계를 너무 잘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 뭐 네. 초밥왕이나 네. 네. 저는 그 만화책을 못 봤는데 그 교보문고 직원들이 깜짝 놀란 만화책이 있는데 제가 네. 만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주인공들이 대형 서점에서 일하는데 이 만화가 서점 세계를 너무나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릎을 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본이 만화 왕국이라는 데는 그 디테일이 강한 거죠. 취재를 또 많이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좀 디테일이 강해야 준비를 많이 사람들이 하고. 몰입이 되고 신뢰를 얻기 때문에 디테일이 강해야 거짓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 다른 게 아니라 만화적인 상상력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뛰어난 만화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요 네. 그 만화책을 저희도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보다가 실제로 그 어떤 화가나 네. 그림 쪽으로 그 가는 꿈을 정한 그럼요.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네. 공부하고 관련된 책만 있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다. 음. 그러니까 그 제 딸내미가 의류학과 갔다 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대학 가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그 패션 잡지를 공개적으로 봐도 집안에서 뭐라고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저는 아. 깜짝 놀래갖고 저희는 뭐 걔가 일이니까 음. 공부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진로를 정한 친구라 그 보는 거 다 저희가 동의했는데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자기 직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모가 억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아이들에게 학과 공부나 성적과 관련된 읽기만을 강요하시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재미있는 게 최고다. 근데 기왕이면 영양가가 있는 거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막지 마시고 음.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떡볶이를 좋아하면 네. 그 설탕 많이 있는 떡볶이를 사다 주지 말고 어머님이 건강해진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물론 이제 맛은 좀 떨어지겠죠.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도 그 정성의 아이들이 공감하게 되거든요. 책도 재미있는데 좋은 걸 좀 잘 찾아주시려고. 그러니까 장르 문학이나 만화 장르가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자료를 얻으셔서 아이들한테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다른 스트레스 한번 네네, 책 읽기때 이건 좀 다른 건데 책 사고 아. 읽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머릿말부터 안녕 감사합니다까지 읽어야 된다는 아. 그 부담이 있어요. 그 이제 성인 독서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죠. 아. 키워드를 읽으셔도 돼요. 아. 네, 그런데 그 키워드별로 책을 읽으려면 그 핵심 사항만 읽어내려면 서문하고 목차는 꼭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문하고 목차를.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음. 자꾸 그렇게 해서 골라 읽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읽고 나면 왠지 13,000원 주고 샀지만 아. 내가 뭐 하나 이런 또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아, 이거 아닙니다. 아. 그거는 아니고
얼마 전에 그렇게 읽을 수 있고요. 흔히 대학 교수들이 예. 책을 다 읽을까요? 논문 한 편을 쓰면 엄청나게 많은 참고문이 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안 써갖고 이제 표절 시비 걸리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한 편의 논문을 쓰면서 그 많은 그 책을 다 읽었겠습니까? 아니죠. 핵심 부분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네, 인덱스나 네. 이런 걸 인덱스 찾아. 통해서.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문서들은 학술서나 인문서는 그래서 인덱스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전자책 같은 거를 선호하는 게 그리고 인덱스 기능 때문에 땅 누르면 그런 넘어가니까.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서 모든 책을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읽으면 독서 습관이 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은 나오기도 국문과를 나오고 이런 광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책을 잡으면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만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이든 간에 다 끝까지 못 읽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아는 그것도. 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직업이 또 아, 광고업적이니까 네, 예. 네. 트렌드 파악해야 되고 사람 심리 네,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핵심만 읽는 건데 네. 그것만 그렇게만 읽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 책 한 걸 오롯이 다 읽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인터넷 뉴스들도 그래서 요즘 점점 짧아지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뉴스 만화로 넘어가고 뭐 팝업 뉴스 나오고 네,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이책은 인터넷 매체와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읽자고 하는 건데 종이책을 인터넷 매체처럼 읽으려면 종이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매체에 따라 그렇죠. 읽는 법은 다르다. 다르다. 예, 예. 아, 네. 선생님 예전에 한번 그 책을 읽고 덮으면 책 제목을 잊어버린다고 하셨는데 네네. 책을 읽은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잊어버리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덕분에 이 말을 쓸 수 있는데 딥러닝이 필요한 거죠. 아. 딥러닝.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고가 어떻게 해서 이세돌 구단한테 이렇게 이겼느냐 네. 했을 때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은 일단 입력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추어들이 둔 그 인터넷상에 둔 기보드를 알파고에 입력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입력은 이제 알파고의 입력은 우리한테 독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독서가 되면 끝나는 아니라는 거죠. 덮으면 잊어버리니까. 예, 딥러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음. 그 딥러닝이 뭐냐?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내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 부분에 대해서 표시하고 메모하고 요약하고 감상 쓰고 비판적인 생각 써놓고 이러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이렇게 기록한 부분을 다시 읽어봐야죠. 이 다시 읽기가 바로 딥러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당장 책 내용이 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책을 두고 글을 쓸 수 있죠. 독후나 서평 또는 다른데 글을 쓸 때 그 책을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알파고에 우리가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바둑을 창의적으로 둔 거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구단이라고 하면 입신의 경기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입신의 경기에 있던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이겼다는 얘기는 바둑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뒀다는 뜻인데 창조성이 어디서 비롯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읽기만 해서 곧바로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딥러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분명히 알파고의 딥러닝은 뻔한 겁니다. 그것들을 계열하고 체계화하고 그래서 그걸 내재화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이 지식을 쌓는 뇌의 구조를 본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아직 위협한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알파고를 보고 어떻게 책 읽는지를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책을 무조건 내가 읽었다고 하는 순간 책이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반드시 딥러닝이 필요해요. 아, 많은 학부모님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후감을 써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독후감을 쓰려면 책을 무조건 읽지는 않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뇌의 구조를 알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뇌의 구조를 몰라도 그런 얘기를 했어. 왜? 네. 본인들이 공부의 신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다 선생님, 선생님들이에요. 교수, 네, 네, 박사님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문제를 풀고 복습했겠죠. 이 과정을 그냥 경험적으로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이분들은 과학자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학교 현장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부의 신을 무시하고 학원의 신을 믿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신인 거죠. 왜 두 신을 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재물의 신의 영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거 종교 방송 얘기 나올 거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공부의 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경험적 방법을 아이들한테 전복시켜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토론하고 글을 써보는 과정이 책을 깊게 이해하고 그 읽은 책을 가지고 창의적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은 학교에서 독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네.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들이 이끄는 대로 좀 아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 좀 지원해 주시라. 어떻게 보면 그 한 학생이 이렇게 커가는 성장기에 성장 과정. 독서 일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난 몇 살 때 몇 월 달에 이런 그럼요. 책을 읽고 이런 예,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애들 독서 일지 좀 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바쁘니까 서로 만나서 음. 받을 수 없으니까 좀 잘 쓴 거라 생각하면 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는데 선생님마다 기발한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는 이제 뭐 그림도 써도 되고 네네. 네, 광고 형식으로 해도 되고 내가 책을 다 읽었으니까 이걸 내가 광고를 한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 환경에 걸맞게 아이들이 책 읽은 것을 소화해서 정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독후감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이해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법 보면 그런 과정에서 쓰는 아이들의 글이 수준이 높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적으로 중등 고딩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오랫동안 훈련 받아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고3, 고2 정도 되면 네. 그 학교에서 3년이나 2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과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그런 거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계신다는 걸 확인하면 이건 벼락 같은 축배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정말 행운입니다. 그렇죠. 행운. 대학을 가서라도 그 네. 제일 그다음부터 필요한 건 선생님 뭐 대학 가서 과외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자료도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렇죠. 교수님과 내가 토론을 해야 되는 네, 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만이 끝이 아니니까 그 그럼요. 뒤를 본다 그러면 그럼요. 독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 평생 교육에 그렇죠.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즉각 아니 세상 바뀌려고 보면은 대학원을 도대체 몇 개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모작 인상 이모작인데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 그럼요. 근데 매번 제도적인 교육에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과정을 네. 거치게 되면 끊임없이 새롭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갈 교육과 공부의 DNA가 그 아이에게 심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진짜 독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그 취미나 어떤 습관이 들려면 학부모도 같이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학부모님도 되게 바쁘거든요. 그렇죠. 이 바쁜 학부모님들에서 어떤 독서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전업주부신 학부모님들이 바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죠. 아 그렇죠. 네네. 그중 하나가 드라마를 열심히 보셔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애들이 밤늦게 들어왔는데 공부하러 하고 TV 계속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뭐냐면 꺼야 하나요? 텔레비를 꺼야 되죠. 예. 하지만 또 어.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아 그래서 한동안 네. 그 거실에 저 책장 만들자. 책장 했던 있었어요. 것도 몇 의미가 년 있는 전에. 게 뭐냐면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텔레비는 보시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방에서 보시면 되죠. 음. 그러면 본인들도 그러니까 안방에 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들기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많은 시간은 거실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텔레비를 끄고 책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거꾸로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믿길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잠들기 전에 침대 위에서 15분 내지 30분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 잠이 잘 오나요? 예, 정말 잠이 잘 와서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네.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계속하면 읽은 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짬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 자꾸 우리가 기성인들은 책이라는 것은 긴 시간 읽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물론 부담스럽지. 제일 좋은 거는 긴 시간을 내서 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잠들기 전에 15분 정도는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간을 활용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 자동차를 버립시다 이겁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수단을 하시면 네. 맞아요. 책을 읽을 수가 있죠. 하긴 요즘 그 지하철에 버스는 다 스마트폰 보고 그렇죠. 계신데 예. 예전에
다 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특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또 자가용을 활용하다 보면 더더욱이나 책 읽을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가만히 따져 보면 우리가 평균 1시간 정도 이상 출근할 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녁은 뭐 이렇게 좀 피곤하고 술 한잔 한다 생각하면 아침에 1시간씩. 네. 그럼 이 시간이 365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그러네. 토요일은 빠지긴 예. 하겠지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책을 읽기 위한 시간을 두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책을 저도 이제 그런 저녁에 이제 잘 때 책을 읽는데 이제 시 같은 걸 읽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부담도 스럽고 솔직히 네네, 네. 어려운 책이라서 이해 안 되면 또 나는 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이런 생각. 시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건 굉장히 더 자랑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 난 안 느껴지지 뭐 이런 거. 왜 나는 이런 생각을도 빠지고 좀 나에게 맞는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책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나를 잘 아니까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역시 뭐 흔한 거는 소설이 제일 만만해요. 최고죠. 예,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부러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소설을 빼고는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해되시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틈틈이 읽을 때는 장편보다는 단편 소설이 좋죠. 예, 그리고 또 기왕이면 여러 사람이 있는 걸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또 그런 단편 수상집이 잘 나오잖아요. 암흑의 상, 그렇죠. 이런 거, 이상문학상 뭐 이런 거. 예, 이런 책들은 또 그 굉장히 많이들 보고 있어서 주변에 동네 도서관에 가면 다 재밌죠.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재밌어요. 뭐 굳이 돈 내고 사실 필요 그렇죠. 없죠. 명작선이죠. 명작선. 내 돈에 낸 세금으로 다 사주고 있는 거니까 네. 그걸 빌려다가 보시면 네네. 그게 아무리 늦게 읽으셔도 단편은 40분 정도를 맞아요. 투자하시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덮었을 때 뭔가 하나 끝냈다라는 그렇죠. 자부심 엄청나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짬이 안 나시면 잠들기 전이나 그 출퇴근 시간에 단편 소설집들을 읽어보시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그게 결국은 우리 삶의 얘기잖아요. 맞아요. 우리 문학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삶을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은 그게 네. 성찰이잖아요. 네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천 도서하면 또 이제 서울대학교 고등학교 필독서 백선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거 스티커 붙어 있으면 네네.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말을 이제 드리면은 이제 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가 그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저런 말 한다라고 비판하시겠지만 정말 그 서울대는 나쁜 학교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읽고 오란 책을 서울대가 들어오면 읽혀줘야죠. 그렇죠.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은 네. 그런 고전을 그 대학에서 읽게 해줘요. 읽고 들어오는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어요. 서울대가 세계 몇이 대학이죠? 100여건에 겨우 들어온 네, 대학인데요. 100여건에서, 예. 오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 목록을 보면 정말 그 대학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자기들도 안 읽고 추천하는 책도 많아요.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이거 네네. 제가 옆에 동그라미 치다가 네. 다 읽어보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걸 갖다가 뭐 그냥 서점에 가면 스티커 붙어 있는 것만 마치 이렇게 네네. 일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네. 어우 못 읽습니다. 이거 예를 들자면 여기 이걸 그러니까 보통 책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완역판 말고 옛날에 네네네. 삼중당 시절이나 이럴 때 예. 이렇게 요약본으로 하는 건 네. 좀 도전해 볼 만한데 이런 건 다 완역본일 것이고 이런데 이런 거는 좀 하여튼 보고 나서 저도 하여튼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는 너무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독서는 네네. 제도가 돼야 돼요. 네. 그게 학교라면 학교에서 그런 책들을 읽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왜곡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는 그런 독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셸 푸코반에서 네. 후기 부주의 가장 유명했던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 책을 한 학기 동안 읽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서울대 그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은 우리가 평생 읽어야 할 책이에요. 금국에는 꼭 읽어야 할 책이고요. 문학 작품은 고등학생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결국은 뭐 좋은 세계 문학 전집인 거고요. 근데 네. 인문 네. 특히 자연과학 쪽 책은 언젠가는 꼭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고. 언젠가는요. 예,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저 정도 수준을 이해한다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대단히 뛰어난 교양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로서는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저걸 보고 청소년이 청소년 읽으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요. 괜히 아이들한테
겁먹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또 학생들이 그 독서에 대해 거부 반응을 그렇죠. 일으킬 수도 이, 있겠네. 이게 솔직히 한 역할한 것 같긴 해요. 네. 에이 뭐 그게 뭐겠습니까? 안 넘어오십니다. 그거 없어도 안 읽는 게 요즘 세태인데요. 뭐. 안 넘어오셨습니다 지금. 아, 예. 오늘 선생님 정말 재밌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이 아이는 이렇게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가 책을 멀리하는 건 아마 그 부모님이 책을 멀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주 좋고 분위기 좋은 화목한 집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인들의 책 읽기에 대해 이건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